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월 8일 주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공지사항 읽어보시고요. 자, 비트코인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존 패턴에 이제 서사가 이제 기존 패턴에 압도당했다. 뭐 이제 뭐 이런 스트레이티지 이런 애들이 있고 뭐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7만 5천 불 이런 데는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줄 알고, 저도 그 연초 2025년도 초에 하나로 치면 1억 1천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이 달러로 치면 이 정도 가격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지받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후단에 굉장히 큰 상승을 예상했었죠. 타입 패턴 그게 이제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제 인정하고, 뭐 처참히 뭐 7만 5천 불이 붕괴돼서 뭐 스트레이티지 이런 애들이 이제 평균 단가 7만 5천 불인데, 이런 데가 이제 지지돼서 이게 이제 그 2025년도 3월달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1월달부터 3월달 지지 구간에 지지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히 붕괴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다시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이제 이번에 6만 달러까지 떨어지고 다시 7만 5천 불까지 반등하고 뭐 뚫고 올라가고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뭐 상당한 고통이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트레이티지 이 거대 고래잖아요, 여러분들. 일개 이제 어떤 사기업이 이런 비트코인의 3.3%인가요?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이 평단가가 7만 5천 불인데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얘네들도 이제 마진 콜라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다 이제 빚으로 만든 이런 이 비트코인이 무한 동력, 무한적인 상승이 일어나야지만 이게 유지되는 구조인데, 일각에서는 뭐 폰지, 일각에서는 폰지 사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그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얘네들의 물량을 거두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얘네가 이제 비트코인을 지키는 수호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이제 거대 금융 세력들이 이런 거를 이제 잡아먹고 완전히 물량을 아도쳐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그 물량 싹쓸이 해가지고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더 하락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스토리라면.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 라인은 이제 이번에 지켜줬던 6만 불, 그다음에 이제 4만 5천 불, 2만 5천 불까지도, 뭐 다른 사람이 1만 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한 시각이 있다. 시각이 있고, 여기까지 꼭 갈장같이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케빈 허시 이 지명을 하면서 뭐 골드나 실버나 비트코인이나 다 폭락했는데, 이 매파적인 기조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2026년도 중반기까지는 조정권이 예상되고, 뭐 여기서 뭐 6만 불하고 7만 5천 불에서 뭐 박스권을 치던 그 밑으로 더 떨어지던, 얘 잡아먹으려고 이제 이 스트레이티지 물량 잡아먹으려고 더 떨어뜨리던 조정권이 예상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하반기 넘어가면서 이제 트럼프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뭐 9월, 10월 정도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 뭐 다 찾아보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가격 예상은 지금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의 탈 패턴을 주장했던 그것과는 사뭇 다르게 기존 패턴이 완전 압도당했고, 죽음의 소용돌이 문제가 지금 이슈가 남아 있다. 그래서 뭐 없으신 분들은 대단한 기회를 맞이하게 될 거고,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저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예 지갑으로 옮겨놔가지고 뭐 건들지도 않고 있고, 저는 자금이 좀 더 생겼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좀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데, 뭐 기존에 뭐 많이 사셨던 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겠죠. 저도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전부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왜냐면 2년 이상의 투자가 물거품이 됐잖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주식도 장투도 여러 번 해보고 했는데, 제가 뭐 하다 보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나게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 됐다가 그 다음부터 10배 올라가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 예의주시하면서 자기에 맞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경화, 금하고 은, 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해외 주식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거, 뭐 100% 한국 주식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꾸준히 제가 뭐 금이나 은,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중간중간 주요 라인에서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 간다,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뭐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은 계획을 예,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이런 뭐 한두 번이에요. 이런 거 막 다 죽여놓고 뭐 진짜 뭐 없어진다는 소리 나오고 또 그때가 또 바닥인 거는 100% 확실할 겁니다. 여러분들 향후에. 그래서 이 조정의 과정을 어떻게 견디느냐 혹은 어떻게 작은 계획을 짜서 뭐 어떻게 매수하냐 뭐 있는 거라도 잘 뭐 반등시 매도해서 다시 일부분을 매도해서 다저가 매수를 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제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고통은 좀 따를 거예요. 고통이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고통 그 장기 투자 어려운 게 이렇게 막 누르고 뭐 진짜 망할 것처럼 떨어지고 이럴 때 다 털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본인이 본인을 잘 아니까 그러신 분들은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한 전체 물량의 10% 20%라도 현금화 시키는 게 그때 가서 안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지노선을 낼 거예요. 전량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이런 거 하도 많이 겪고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 하루에 뭐 반토막 나고 뭐 그 2020년도 코로나 때는 외과 1억 찔러가지고 1억 찔렀는데 다음날 바로 휴지되고 이런 걸 하도 많이 뭐 일상처럼 하니까 뭐 그렇게 뭐 좀 짜증은 나는데 뭐 그게 뭐 대단히 뭐 그렇게 그렇진 않거든요. 뭐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전량 매매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보통 단련되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무덤덤해요. 사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해도 뭐 짜증은 나죠. 근데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한류 단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거에. 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이라는 거 클래리티 법안도 지금 이제 계류 중이고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뭐 디지털 자산을 증권하고 있는 상품으로 구분하고 뭐 규제 공백을 줄여서 혁신과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 뭐 단점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호재 내용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화되면서 2026년도 중반 넘어가고 이제 뭐한 3, 4 한 3분기 정도 지나가면서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전에는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하면은 주요 맥점은 저렇게 돼 있고 뭐 여기서 이제 죽음의 소용돌이 일어나면은 뭐 이런 데까지 빠질 수는 있는 거겠죠.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 7만 5천과 6만 사이를 어떻게 좀 얘네가 감당을 하나. 이번 저점이 6만 달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악재도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뭐 비트코인 이거는 진짜 황당한 건데 얘네들 빗썸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없어져 버려야 돼. 이런 길을 통해서 진짜 이런 것들도 이제 비트코인의 악재인데 얘네가 4만 2천 개만 가지고 있는데 뭐 15배 많은 6만 2천 개를 뭐 지급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거 실제 또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이 폭락하고요. 8,100만 원까지 하나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애들이 그 화랑기 때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 없는 비트코인도 지금 만들어내는 애들이니까. 아직까지도 뭐 120억인가는 회수가 안 됐다고 하네요. 이제 주식 얘기로 돌아오면 다우지수가 이제 주말에 그 5만 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의미가 있죠. 라운드 피겨 이게 진리기다가 5만 포인트 돌파하고 나스닥도 밀렸다 이제 2% 정도 올라오고요. 미국 시장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미국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고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죠.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이날 뭐 저점에서는 거의 뭐 8배, 9배 나오고 그 등가 기준으로 뭐 한 600% 정도 올라갔는데 콜옵션이 보니까 야간 선물 여기서 이 기준선 붕괴시켰다가 이제 야간 선물 통합 차트로 보니까 주야간 통합 차트로 보니까 확 다시 전환선까지 위로 이제 끌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 전환선 붕괴됐다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780까지 거의 뭐 고점과 별 차이도 안 나게 지금 올라온 상태고 그래서 월요일 날도 어느 정도 시가 부근에서는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 우리나라 86년도와 89년도 이상의 지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샘플로 맨날 매일매일 보여주는데 이 상승 과정에서도 이런 조정 10% 조정은 언제든지 나와요. 정기적으로 예리하게 오르면 조정이 나온다. 예리하게 오르면 그래서 지금도 이런 조정 최근에 받는 조정들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고 조정이 다 끝났다고 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조정을 감당하면서 주도주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스퀘어 이 세 종목은 뭐 10년 주도를 하겠죠, 우리나라를. 반도체 쪽. 저는 그래서 2월 6일 날 주가 폭락했을 때 233740 코덱스 코스다 150 레버리지를
15,400원, 300원, 뭐 400원 이런 데서 단기 매수 존으로 이제 외쳤죠. 그래서 이게 16,300원대까지 올라가고 16,000원은 종가 끝났는데 월요일날 좀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맥점에서 21선이었어요. 정확하게 21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다 21선에서 반등 나오는 거고, 왜냐면 21선이 우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 나오고 이걸 붕괴시킨다 하더라도 한번 올라오는 게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1선이 가는 길이 주가가 가는 길이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21선이 가는 길이 주가가 가는 길이다. 이게 꺾이면은 주가 조정 나오는 거고, 꺾이는 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꺾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21선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 첫 번째 맞닥뜨린 거기 때문에 매수가 진행됐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다 21선에서 양봉 나온 거고요.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맥점이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거를 이제 저는 이제 선침해를 좋아하는데, 선침해를 남몰래 사두기 전략 일주일에 한 개씩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도 이제 사두기 좋다고 하고, 이 29,250원, 그러니까 3만 원 이하에서 많이 사두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추천하면서 38,000원과 39,000원의 돌파가 나올 거라고 하면서 추천드린 거죠. 3만 원에서 이제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나올 거라고 하면서 추천드린 건데, 현과 3만 원이다 얘기 나왔죠. 근데 여기가 이제 목요일날 3만 원대까지 오고, 38,000원, 39,000원대까지 오고, 뭐 종가로는 4만 원 이상으로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침해를 하는 전략을 좀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닥권 이탈 시도. 23일날.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사두면은 오래지 않아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뭐 프롭스위스 이런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남몰래 사두라고 한 거, 이런 것들은 쌀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펼쳤다. 미리미리 선침해를 했다. 태양광 이런 것들도. 그 하이닉스는 제가 바닥부터 작년 9월 26일 날도 이제 이제 대형주 11개 10년 주도주, 애초에 24년도 12월 27일부터 24년도에 이게 하이닉스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잘 봐야 되고, 하이닉스 대형주 중에서 10년 주도할 종목이 이제 하이닉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9월달, 작년 9월달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보인다. 10배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140만원 기준으로 이제 14만원 기준으로 140만원을 봤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140만원 이상으로 144만원.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주임을 저는 강력하게 확신하고 죽을 때까지 갈 것 같다. 뭐 계속 이 추세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의 이제 주도주는 하이닉스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2026년도, 7년도 뭐 그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8년도까지 조정 받으면서. 그런 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갖고 왔는데, 뭐 여러분들께 수도 없이 SK 스퀘어부터 시작해서 사라고 뭐 엄청 그랬었죠. 바닥, 중간 계속해서 매수하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시장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런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생 주식 카페에 가입하시고, 한우물 선생 주식 정보란 왼쪽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예전 거 댓글 보시면은 이거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런 문자 보내드리니까 무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추천 종목 2월 8일 일요일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볼게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스퀘어 설명하고, 뭐 3법 개정 이슈, 자사주 소각에 이제 SK 되게 좋게 보고 있죠. 하나하고 전고체, 이 코스닥이 가려면 에코프로 가야 되는 거고, 반도체 쪽은 유리기판이 수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계속 좋게 본다. 그리고 주요 반도체 종목들 주성인지니어링, 제우스, 하나마이크론, YC, 펨트론, 원전 쪽 한번 보고요. 뭐 요거랑 뭐 현대건설도 좋은데 전력 쪽을 한번 체크해 드리고, 해치 종목은 저번 주부터 홍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했고요. 그다음에 SO, S랩 차트 한번 설명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종합지가 지수를 잠깐 보시면은 거래소 이제 이 2번 정도 전환선이 붕괴됐는데, 이제 이 3,000포인트 넘을 때도 이렇게 했고 4,000포인트 넘을 때도 이렇게 했고, 뭐 계속 날아갈 수는 없어요. 이 구름대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격을 줄일 거예요, 이 구름대랑. 그래서 결국은 얘가 여기서 반등시킨 이유도 이 구름대 부분에서 반등시킨 거예요. 4,914포인트가 결국 선 이어보면 구름대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름대 부분, 그쵸? 여러분들 여기서 반등시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거
이 박스권 치지 않겠나? 박스권 치는데 이게 정확하게 W자 그릴 수도 있고, 수도 없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86년도, 89년도 차트에서 수도 없이 W자 나오죠. 이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5,000포인트 기준으로 한 이 조정권은 이거보다는 저는 좀 약간 그 조정폭이 강하다고,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왔다고 해서 막 계속 날아간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음 주에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수급이 어느 정도 뭐 올라가면 다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에너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폭등해 있고 야간 선물도 올라왔는데, 이게 올라가면 또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무리한 매매보다는 저는 현금화 비중을 약간 높이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리 폭락장이 나와도 바트시 올라가는 종목이 있지만은 그런 것만 다 찾아서 매매할 수는 없으니까 포트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면 현금화를 한다. 일정 부분 30% 이상. 그래서 현재는 박스권으로 보여져요. W자 그릴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W자고, 이렇게 해서 뭐 좀 더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무튼 올라오면 매도하고 떨어지면은 저가와 매수해서 올라오면 매도하고 하는 그런 매매가 앞으로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조정 없이 확 날아간다, 만약에 여러분들 뭐 이 고점을 돌파하고 5,500, 5,600, 막 6,000포인트 스트레이트로 간다, 그러면 그땐 진짜 큰 조정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그러니까 20% 조정이 언제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0% 조정이 나와야지 차트 구조가 완성되거든요. 20% 조정이 언제 몇 월에 나오냐가 최대 이제 관심사겠죠. 그 관점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일단은 박스권으로 일단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위로 많이 올라가면 던져주고 매도해주고 내려오면 받아주고 뭐 이제 그런 식의 매매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흐름이 나올 때는 또 개별주들이 움직여요. 이런 구간에서 개별주들. 그래서 시장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은, 삼성전자 올라오는 2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지금 뭐 1000조가 넘어갔다가 밀렸는데 1200조까지 일단 제가 봤으니까 지지받고 뭐 올라오겠죠. 또 올라오면은 모르겠어요. 올라와서 이제 고점을 돌파할지 말지는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봐야 되고, 외국인들의 당일 수급과 외국인들이 얼마나 파는지, 뭐 개인들이 얼마나 사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일단은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는 주도주가 맞으니까 하이닉스는 저는 이제 140만원, 144만원 정도까지 보는데, 최태원 회장은 300만원도 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착안하시고, 아주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죠. 그러나 언제든지 70만원 초반권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또 이제 매수 기회가 될 거고, 삼성전자 같은 이치겠죠. 21선의 첫 지지를 받았으니 반등하고 다시 21선이 붕괴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돌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아니겠나. 일단은 큰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저는 저가에서 많이 매수를 시켜드렸으니까, 뭐 이걸 14만원, 뭐 20만원, 뭐 이럴 때 뭐 계속 사라고 그러고 10배 올라간다고, 최근에 뭐 11월달 조정에서도 50만원 초반에 이제 신용 몰빵까지 시켜드린 사람인데, 이럴 때도 계속 사라고 그러고, SK가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유한 사람들 매매 가지고 있고, 신규 매매는 좀 부담스러운, 단타 빼고는 뭐 이렇게 단타 빼고서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일단은 뭔가 마디의 조정이 나와야 된다. 마디의 조정, 그런 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마디의 조정이 나오면 제가 뭐 당연히 리딩하고, 그런 게 나오면 또 과감하게 제가 언제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기 목표 주가는 높다. 당연히 SK가 지금 50만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50만원 오니까 조정 받는 거예요. 그 이상 올라갔다가 50만원 조정 받고 또 하이닉스가 144만원 가는데, 뭐 SK스퀘어가 이거 지금 50만원 돌파해서 80만원 이상 못 가겠어요? 중장기로. 코스닥이 저는 좋다고 봐요. 이 코스닥이 굉장히 긴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기서 딱 지지 받잖아요. 돌파한 이 가격에서 여기서 지지 받고 또 갈 것 같아, 코스닥이.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관심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 233740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적금에서 하는 게 일단 베이스에 이 포트폴리오에 기본적으로 깔아두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기준선의 가격이 뭐 한 16,300원이어서 제가 매수를 이거 이하로 지금 빠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 16,300원대, 결국은 다시 돌파할 것 같으니 16,000원, 앞에 1호자 보이면 매수존이고, 여기서 이제 등락 거쳐서 좀 짓누르든지 해가지고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추천드리고,
15,300원, 400원, 500원에 이제 매수를 한 거죠. 금요일 날. SK 자사주 소각 이슈가 이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증가 중이고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세게 가는 걸 저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노리면서 계속 이제 있어야 돼요. 30만 원 초반권은 매수존이고 당연히 밀린다 하더라도 홀딩해야 돼. 이런 것들은 한번 큰 폭의 장대 양봉을 기다리는 그런 마인드로 가져간다. 매수도 좋고. 하나 본주죠.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고 여기서 거래량 터트려서 들어온 애들이 뭐 관리 중인 거고 당연히 매수 존이고 파란색 선 이하는 당연히 매수 존이고 11만 원 이하는 뭐 한번 인적 분할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가지고 여러분들 6월로 예상돼 있죠. 그 전에 뭐 주주총회도 있고 뭐 3월 4월에 있고 한데 뭐 이사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인적 분할까지 받으면은 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이 좋은 가격이에요. 지금이 좋은 가격이라고요. 11만 원. 시장 밀려서 뭐 10만 원대 오면 완전 나이스고. 한화 좋게 봅니다. HD 현대에도 지금 이제 전환 기준선 지지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뭐 현재 23만 8천 원 이런 것들도 이제 매수 볼만 하다. 지주사 삼성 SDI가 좀 무겁죠. 무거워서 뭐 이제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보다는 뭐 에코프로 이런 쪽이 낫고 같은 2차 전지 쪽이면 ESS 2차 전지 ESS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 거래량 터져서 지금 이게 등락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등락 한 달 정도도 할 수 있어요. 20일 정도 거래일수로 그런 거 하는 거니까 좀 지겨운 그런 구간이죠. 하나처럼 얘도 지금 거의 많이 나온 거고. 에코프로 안 갈 수가 없어요. 이 코스닥이 가려고 그러면. 그래서 15만 원 이하는 중기 매수존으로 제가 설정한 상태고 21선이 이제 올라오는 이격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봤던 제주반도체처럼 이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현대 오토웨어하고 제주반도체를 비교해 드렸죠. 그래서 똑같이 됐는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D 이런 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건 없지만 이렇게 21선의 이격을 조정한 뒤에 재차 폭등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D 아직까지 뭐 기간 조정하려면 더 멀었잖아요.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올라오면 또 뜯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여기서 올라오면 또 뜯은 게 맞습니다. 그런 관점. 에코프로 BMD 마찬가지. 뭐 포스코 퓨처인 포스코 그룹도 좋게 보는데 밑에서 뭐 에너지 응축 중인 거고 이런 애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황화리튬, 전고체 배터리의 이제 50%의 가격을 차지하는 황화리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죠. 그래서 얘도 시원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 밀리면서 밀렸는데 10만 원 이하는 이제 다 저가 매수 존이라고 봅니다.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뭐 지지받고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는 12만 원 넘어서 시원하게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주식은 관점 자체를. 그래서 저가 매수 21선 부분 올라올 때까지 이제 이격 조정하는 거 누려야 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정 돌파해놓고 이제 지지라인 22,200,000원 붕괴됐다고 해서 뭐 망하는 거 아니고 지지받고 또 만들고 아까 그런 것처럼 제주반도체나 뭐 현대오토웨어처럼 만들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한농화성도 좋게 보고 한농화성도 결국은 이 로고 차트로 보면 이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갈 것 같아요. 이 35,000원을 돌파할 것 같고 그 전에 에너지를 응축하는 그런 흐름 전고체 배터리 쪽은 좋게 봐요. 다 CIS도 지금 이제 확 돌파해서 눌리는데 뭐 11,000원대 이런 거 지지력 테스트 하겠죠. 11,000원대 1200일 이평선 돌파했고 지지력 테스트 나오는 거죠. 월봉으로 보면은 뭐 이런데 1745원 뭐 이런데 지지력 근접하게 지지력이 나오면 재차 상승 에너지 응축하고 PNT 실적 좋은 2차전지인데 지금 이제 눌림 주고 있고요. 지금 올라와서 무거운 이평원을 돌파하면 720이나 뭐 1200일 이런 장기 이평을 돌파하면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한 건데 돌파 시도에서 돌파한 건데 이게 눌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승 중에 상승입니다. 무거운 이평을 돌파하면 그대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무거운 이평 돌파하면 이 지지력 테스트하고 나오는 거 이럴 때 이제 눌림이라고 하죠. 이런데 이제 잘 매수하면 됩니다.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것들도 에너지 응축 중이고 이제 이 무거운 이평 721 이평을 돌파를 두 번 하고 다시 지지력 21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뭐 40만 원 넘어서 간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엠텍 자리 좋죠. 721 이평 감아 돌리기 하면서 매물 소화시키는 거예요. 다 거래량은 터져 있고요, 당연히 이런 데서 거래량 터져 있는 장대 항목 안에서 지금 다 등락을 하고 있으니 포스코 인터도 지금 21선 기다려 줬고 포스코 DX 21선 붕괴되면서 이 장대 양봉에서 이제 이 매물을 흡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단체로 움직일 건데 이제 그 때를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이라고 봅니다. 그 반도체 쪽들은 뭐 워낙 좋고 그 반도체 쪽이 지난 금요일도 제일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소부장주들도 다 반등이 나왔었는데 피롭틱스 이런 것들을 제가 좋게 설명했는데 눌렸어요. 눌리는데 얘도 결국은 넘어간다 무조건. 55,000원 5만원을 붕괴시켰는데 5만원 이하는 다 매수존이에요. 그래서 5만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뭐 건재하고 아직까지 뭐 살짝 눌러준다고 안 가는 건 아니니까. LS 일렉트릭 이런 거 봐도 예전에 얘가 여기서 뭐 갈등 말듯 하면서 안 눌러준다고 안 간 건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뭐 올라갈 듯 하다 눌렸다고 해서 뭐 안 간 건 아니니까. 훨씬 이때부터 따지면은 30만원 초부터 60만원까지 100%가 올라간 거니까 그런 걸로 봐줘야 돼요. 저렇게 똑같이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5만원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매수존이다. 유리기판 쪽이 아직 시세가 순환이 강력하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봅니다. JNTC도 유리기판, CNG 하이테크 같은 거는 지금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은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도 여기서 매수를 계속 외쳤는데 뭐 추격 매수하기보다도 뭐 주춤주춤 거릴 때 봐야 되죠. 태성이 이제 안 눌리고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곧바로 시세가 날 수 있어요. 얘는 도리어 이런 애들이 태성 걔네들 계속 매도 중이고 단발적인 시세는 태성에도 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태성을 좀 좋게 얘기했는데 강하잖아요. 밀려야 될 자리에서 안 밀리고 유지하면은 한번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그 레벨업을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 요게 괜찮다. 태성이 장대 한번 올라간 그 7만원을 지지를 하고 있다. 이번에 밀렸을 때도 일반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강력하게 올라왔죠. 뚫었죠. 강력하게 올라와서 뚫었죠. 이 뚫은 곳을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 얘도 지금 재상승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우스 장대 한봉 터지고 그 안에서 조정받고 21선 부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장대 한봉 터진 안에서 2단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저가 매수존. 반도체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주를 좋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반도체주가 가장 빨리 반등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주도주는 반도체 쪽이니까. 일단은 하나마이크론 촘촘하게 매집해놓고 눌러서 올라왔다 다시 눌렸죠. 그래서 이 고점이 지지력, 여기 당연히 매수존, 눌린 매수존이에요. 눌린 매수존 21선. 하나마이크론, YC 삼성전자가 이제 그 HBM 검사 장비 쪽. 그래서 얘도 지금 올라가려다가 한번 눌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눌림존 매수존이고, HBM 검사 장비 쪽이죠. DI 폭등했고 이제 얘가 지금 차트 만들고 있는 형태. 여기서 사든 21선 부근에서 좀 밀려서 사면은 이거 2만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22,000원 넘어서까지 그렇게 보여요. 현재 구간에서 20% 정도 상승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펜트론도 마찬가지 모양 만들고 있고요. 이제 그 HBM 검사 장비죠. 위에서 이제 밀려서 W자 조정이 쌍바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그래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 받으면 19,000원 정도, 뭐 19,000원을 유지하고 18,500원대를 유지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당연히 좋게 보고, 좀 최근에 뭐 9만원 지지받을 동안 또 밀렸는데 우리 기술이 가장 셌어요. 딴 거는 이제 21선 지지받으러 다 내려왔는데 안 밀렸잖아요, 여러분들. 안 밀려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만원을 돌파해서 시세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가 강력한 애들, 거의 90도 각도로 올라가는 애들,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그런 애들이 이제 한번 더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강한 애들 앞에 무서워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받고 한번 더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를 수익 낼 수 있다. 만원을 돌파하면서 만원 이하에서 물량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은 제일 강했다는 게 좀 특징이죠. 원전 밸류체인주 종목 중에서.
산일전기는 계속 좋게 봅니다. 시 30만 원 목표 주가하고 뭐 이 전력기기 쪽에서는 뭐 호재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크게 밀리지 않고 호재에서 맴돌고 있죠. LS 일렉트릭도 가려다 다시 밀리는데 뭐 추세 상승이고, 일진전기도 좋게 보고 세 개 뭐 산일전기, LS 일렉, 일진전기. GNC 에너지는 이제 비상전력이죠. 비상전력. 그래서 비상전력도 지금 이제 밑에서 꿈틀꿈틀 되는데 저가 매수 어떤 가격 매력이 있어요. 예, 가격 매력이 있고 밑에서 W자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요 네 개는 전력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그 HVDC 전력주 오르면 뭐 당연히 그 HVDC 이쪽이 좀 움직이는데, 이거 뭐 LS 그다음에 LS 마린 솔루션, 대한전선 이렇게 있는데, 대한전선이랑 LS 마린 솔루션이 포설선 이제 까는 그런 배를 가지고 있죠. 그 구리값 상승을 하면 이런 것들도 유리하고, 전선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이제 31,000원 돌파하면 탄력을 받는 구간인데 34,000원대까지 갖다 밀렸습니다. 다시 3만원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상승. 대한전선 로그 차트로 볼까요? 로그 차트로 보면은 뭐 이제 매물대 뚫고 올라와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건데, 결국은 뭐 4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냐. 4만원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4만원 돌파한 다음에도 뭐 앞으로 유망해요, 이 주식은. 그래서 그 3만원을 기준으로, 3만1천원과 3만1천원을 기준으로 잘 유지되면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이제 핵지주에 대해서 이제 흥구석유, 제가 우크라이나 주가 이제 대동기업이나 대동 이런 것들이 폭등했잖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방송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거 뭐 걔네가 뭐 우크라이나 뭐 단판을 질지 안 질지 모르니까 그거를 추천 못 하고 이제 흥구석유를 제가 핸들링 해드렸는데 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란하고 핵협상 항공모함 2대인가 3대 갖다 대놓고 협상하고 있어요. 때릴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 이란 폭격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항공모함 다 갖다 대놓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죠. 미국에서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작정한 것 같고 1차 회담이 뭐 결렬됐고 2차도 한다고 하는데 거부할 수 없는 뭐 제의를 할 거고, 당연히 뭐 이란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수긍하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한번 휘몰아 치겠죠. 그리고 이란이 뭐 반격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때리면 맞는 거예요. 그냥 미국이 때리면 맞는 거라고, 이란은.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지수가 폭락하거나 하락하거나 그러면 주식의 매수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란 문제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주식의 저가 매수 찬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한국석유가 제일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흥구석유가 제일 대표적이고, 좀 올랐어요. 9%대까지 오르고 이제 펌프질 하고 있는 거죠. 뭐 튀어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이런데 뭐 21,000원대까지도 확 갈 수도 있고, 뭐 한국석유 따라갈 거고, 뭐 그런 거 하려고 6개월 이상 이렇게 짓이겨 놓은 거 아닙니까? 중앙에너비스 요것도 뭐 되게 소형주인데 뭐 세계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SOS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매집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18,000원대는 이제 매수존이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짓이긴 이런 가격이거든요. 18,000원대가 18,000원대 여기서 이제 지지받는 44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런 데가 매수존이에요, 다. 여러분들 뭐 너무 저가면서 그런 거보다도 요런 데가 이제 사놓고 기다리면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최소 22,000원 근처까지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좋게 봐요, 이 주식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뭐 아주 좋게 보면 지금 시장이 별로 이게 안 받쳐줘서 그러는데, 로키드 헬스케어 같은 조정이라고 어떻게 보면 잘 보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SOS랩은. 그나 뭐 로키드 헬스케어랑 뭐 있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이렇게 눌림의 조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량 매매보다는 일정 부분 한번 찔러보는 그런 게 좀 좋지 않겠나. 이 시가 28,850원이죠. 그 이하는 뭐 중기적으로 다 매수존인데, 좀 더 싸게 살려면은 뭐 18,000원대, 뭐 운전 뭐 17,000원대. 근데 여기가 이제 다 매수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 그 외에도 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주에는 좀 놓고 보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놓고
저기 중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금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 현재 구간에서 진폭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진폭이 강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온전히 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이 그 계좌에 안전판 역할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더 잘 벌 수 있어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고요. 응? 그리고 현금이 또 어떤 새로운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고 가지고 있는 거 팔고 주도주로 다시 오기가 힘들어. 스위칭 매매가 일반인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뭐 고가에서 다 매도하고 플러스에서 매도하고 우아하게 뭐 새로운 주도주 찾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정받을 때는 거의 마이너스권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래야 하고 또 새로운 주도주를 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마음의 여유를 잠깐 가지면서 그 현금을 가지고 새롭게 피어나는 주도주를 찾는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요? 이번 주는 특히나 그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자.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지수 3,000포인트에서 조정받고 4,000포인트 조정받는데 뭐 5,000포인트에서 조정 안 받고 계속 날아갈 확률이 좀 그 날아갈 확률보다 조정 받으면서 갈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예. 조정 받아야지 또 시장 크게 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관심 종목 한번 다시 보시고. 자, VIP 가입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윌클럽 치시고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얼굴 누르고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공지사항 읽어보시고 이번 한 주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